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인 레스네트과 스키프 커넥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나빠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핵심 아이디어부터 실제 코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먼저 스키프 커넥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레스네트의 기본 블록과 바텔렉 구조, 전체 네트워크 아키텍처, 아이덴티티 매핑의 수학적 원리, 그리고 프리액터베이션 레스네트, 레슨EXT, 그레이디언트 하이웨이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성능이 떨어질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레이어를 더 쌓으면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20층 네트워크보다 56층 네트워크의 학습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과적합 때문이 아닙니다. 훈련 오차 자체가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데그러데이션 프라블럼, 퇴화 문제라고 부릅니다.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발 문제도 함께 발생하여 매우 깊은 네트워크의 학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스키프 커넥션입니다. 스키프 커넥션은 말 그대로 일부 레이어를 건너뛰어 이전 레이어의 출력을 직접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우회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숏컷 경로를 통해 기울기가 손실 없이 네트워크 끝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 정보가 여러 레이어를 거치면서 왜곡되지 않고 직접 전달되므로 네트워크가 훨씬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키프 커넥션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토치로 구현한 간단한 스키프 블락입니다. 포워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덴티티를 먼저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개의 합성곡과 배치 정규화를 거친 결과에 저장해둔 아이덴티티를 더해줍니다. 이 단순한 덧셈 연산 하나가 딥러닝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더하기 연산만으로도 기울기가 직접 흐를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레스네트의 핵심인 기본 블록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스네트의 기본 빌딩 블록은 두 개의 3x3 합성곱 레이어와 하나의 스키프 커넥션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잔차, 즉 리지조이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원본 입력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입력과 출력 사이의 차이만 학습합니다. 만약 어떤 레이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잔차를 0으로 만들어 입력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네트워크가 항상 더 얕은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좋거나 같음을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레스네트의 베이식 블락을 파이토치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슈어트커트 부분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고 스트라이드가 1이면 빈 시퀀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차원이 달라지거나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 1x1 합성곡과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여 차원을 맞춰줍니다. 이 차원 맞추기 과정이 없으면 덧셈 연산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바텔렉 블록입니다. 레스네트-50 이상의 대규모 모델에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바텔렉은 병목이라는 뜻으로 1x1 합성곱을 사용하여 채널 수를 먼저 줄였다가 3x3 합성곱을 거친 후 다시 1x1 합성곱으로 채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56 채널을 64채널로 줄이고 3x3 합성곱을 수행한 후 다시 256 채널로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연산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풍부한 표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텔렉 블록의 파이토치 구현입니다. 첫 번째 1x1 합성곱으로 채널을 축소하고 두 번째 3x3 합성곱으로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며 세 번째 1x1 합성곱으로 채널을 다시 확장합니다. 익스펜션 값이 4인데 이는 출력 채널이 입력의 4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레스네트-50은 레스네트-34보다 훨씬 깊으면서도 연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제 레스네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스네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초기 특징 추출 부분으로 7x7 합성곡과 맥스 풀링을 사용합니다. 둘째,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메인 네트워크입니다. 각 스테이지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스트라이드 2로 공간 크기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셋째, 글로벌 평균 풀링과 완전 연결 레이어로 최종 분류를 수행합니다. 레스네트 전체 네트워크의 파이토치 코드입니다. make 스테이지 함수가 각 스테이지를 구성합니다. 레스네트 -18은 각 스테이지 A, E, 2개의 베이식 블락을 사용하고 레스네트 -34는 3, 4, 6, 3개를 사용합니다. 레스네트 -50부터는 바텔렉 블록을 사용하며 3, 4, 6,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ILSVRC 2015 대회에서 우승하며 딥러닝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 매핑의 수학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 매핑의 핵심 수식은 간단합니다.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할 전체 함수 h, dex를 직접 학습하는 대신 f, x, h, jex, x, 즉 잔차를 학습합니다. 최종 출력은 f, x, 플러스 x가 됩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만약 어떤 레이어가 불필요하다면 네트워크는 f, x를 0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입력 x와 같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더 깊은 네트워크가 더 나쁜 성능을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코드로 아이덴티티 매핑과 일반 네트워크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네트워크는 매 레이어에서 입력을 변환하여 출력을 만듭니다. 반면 레스네트는 각 레이어에서 잔차를 학습하고 이를 입력에 더합니다. 핵심 차이는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최소한 입력과 같은 성능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레스네트의 수백 개의 레이어까지 깊게 쌓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프리액터베이션 레스네트는 배치 정규화와 리엔유의 위치를 변경한 개선 구조입니다. 기존 레스네트는 합성곡 뒤에 배치 정규화를 배치했지만 프리액터베이션은 반대로 배치 정규화와 리엔유를 합성곡 앞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활성화 함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파될 수 있어 더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슈어트커트 경로가 완전한 아이덴티티가 되어 정보 전달이 더 원활해집니다. 프리액터베이션 블록의 구현 코드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배치 정규화를 적용하고 리엔유 활성화를 수행한 다음 합성곡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울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프리액터베이션 구조는 1000층 이상의 매우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슨EXT는 2017년에 제안된 레스네트의 발전형 모델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일 경로 대신 여러 개의 작은 경로를 병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디널리티라는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여 32개의 작은 경로를 병렬로 처리합니다. 놀라운 점은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은 기존 레스네트과 거의 같으면서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폭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슨EXT 블록의 구현에서 핵심은 그루프스 매개 변수입니다. nn conbed에서 그루프스를 32로 설정하면 32개의 독립적인 합성곡 경로가 병렬로 처리됩니다. 각 경로는 그루비드스만큼의 채널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인셉션 모듈 같은 다중 경로 구조를 단일 합성곡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슨EXT-50은 레스네트-50 대비 탑-5 에러율을 약 1% 이상 낮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디언트 하이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극도로 깊은 네트워크에서 기울기 흐름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덴스네트입니다. 덴스네트는 각 레이어의 출력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차원에서 모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레이어가 직접 연결되어 기울기와 정보의 흐름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이전 레이어의 특징을 재사용하므로 파라미터 효율성도 높습니다. 덴스 블락의 구현 코드입니다.
덴스 레이어에서는 배치 정규화, 리엘류, 합성곱을 거친 결과를 기존 입력과 채널 차원에서 연결합니다. 포어치 캣 함수를 사용하여 채널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덴스 블락은 이러한 덴스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구성합니다. 각 레이어마다 그로스레인만큼 채널이 증가하며 전체 채널 수는 인ch 더하기 레이어 수 곱하기 그로스레이가 됩니다. 그럼 레스네트 계열 모델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스네트-18은 약 1100만 파라미터로 가장 가벼운 모델입니다. 학습이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 실시간 응용이나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레스네트-50은 약 2500만 파라미터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모델입니다. 전위 학습 베이스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레슨EXT-50은 비슷한 파라미터 수에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스네트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전위 학습입니다. 이미지네트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불러오고 마지막 분류 레이어만 새로운 태스크에 맞게 교체합니다. 그리고 학습률을 작게 설정하여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이 방법으로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과 학습률 스케줄링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레스네트과 스키프 커넥션의 핵심 개념부터 다양한 변형 모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각 구조의 차이를 이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